지금 시간 2020년 4월 22일 금요일 오전 7시 5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를 협박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마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서 어떤 사람이 50알 정도의 50알입니다. 수면제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멀쩡해서 데리고 왔다. 나중에 보니까 수면제를 50알이나 먹었다는 겁니다. 몰라요. 구치소에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중앙일보 보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1분에 중앙일보의 하준호 기자, 정용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유동규 수면제 50알 미스터리, 교정당국은 극단 선택 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변호인이 21일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수면제를 복용한 건 맞지만 50알을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계속 읽어갑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21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오전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관해 직접 들었다. 어제 수요일 날입니다.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고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손괴 교사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배우자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니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며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 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변호인은 직접 유서를 확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십알을 먹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병원에 데려가서 구치소에서 병원에서 해보니까 별로 이상 없네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오후에 이제 변호인을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나 어제 자살하려고 50알을 먹었어, 수면제를. 그리고 내가 유서까지 썼어. 이겁니다. 이거를 보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나 유서 썼다. 나 자살할 수도 있어. 내가 자살하면서 유서 내가 썼어 내가. 근데 유서 지금 써놨거든? 근데 구치소 방 안에 남기기도 했어. 오케이. 나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서 내 유서 남길 거야. 구치소 병 안에 남기면 공개되겠지. 그 안에 유서 안에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누가 돈 얼마 누가 시켰고 돈 얼마 먹었고 이거 다 쓸 거야 라는 것을 협박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매일 조금씩 모았고 이를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 컴퓨터 단층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고 곧 깨어나 선만 증상 정도로 알았다. 정말 몰랐던 건지 이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상해서 교정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병원에 가서 뇌 찍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깨어났어.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 만나서 난 50알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정당국은
진료 내용, 정황상 극단 선택 시도 없었다. 그런데 구치소 측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외부 병원 진료 내용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으로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교정당국 관계자 수면제를 50알씩이나 먹었으면 그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의료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거실을 조사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측이 언급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다량의 수면제에 복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한다고 누군가 얘기했다? 구치소에서 얘기한 거야. 그 이상해.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그 구치소장은 해임입니다. 아니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용자가 50알이나 되는 수면제를 먹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완전히 엉망으로 관리한 겁니다. 당연히 해임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50알을 먹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서도 수면제를 50알씩을 먹었으면 검사를 했으면 이거 수면제 과다복용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유서로 썼다고 해서 찾아봤어. 구치소에서 유서도 없어. 누군가를 협박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협박 중일 가능성이 커요.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무슨 아픈 척 했던지 조금 아팠던지 병원에 갔어. 그래 갔다 왔어.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야, 나 자살하려고 그랬어. 어제 유서까지 써놨어. 이걸 외부에 좀 알려.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살할 수 있어. 자살할 때는 유서 썼거든? 쓸 거야. 근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유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써놓고 미리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교도소 안에 두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고 내가 죽으면 그 유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누군가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유동규 씨인데요. 왜 제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이건 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구치소에 있는 유동규에게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모두 안고 가라. 응? 안고 가. 내가 가족들은 책임져 줄게. 안고 가라. 라고 유동규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협박을 받고 오케이 너 엿 좀 먹어봐라 라고 자살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 유서 안에 너 누가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구치소에 있는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왔다. 자살해라. 가족은 지켜주겠으니까 자살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줬다. 라고 그리고 네가 자살한다면 수면제에 내가 몰래 넣어줄게 라는 얘기까지 했다. 그게 누구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규의 이 어제 자살극 소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 본인이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유동규에게 협박을 했고 유동규가 그 협박에 대해서 다시 협박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유동규에게 야 이제 네가 다 안고 가라. 내가 가족을 책임져 줄게. 원한다면 고통스럽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메시지를 감옥 안에서 받았다. 유동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시오를 한 거다. 나 유서 있어. 그럴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대장동 유동규 구명 신호. 나
구해달라. 수면제 50알 미스터리. 조선일보는 자기가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를 협박하거나, 여기서 그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그를 협박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두 번째 가능성도 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네가 다 모든 걸 안고 가라. 내가 가족 책임져 줄게. 너 고통 없게 가는 방법을 내가 강구해 줄게.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동규가 그거를 듣고 오케이, 너 엿먹어봐라 라고 자살 쇼를 벌였다. 그 유서에는 누가 나보고 자살하라고 수면제를 구해준다는 얘기까지 했다 하는 내용이 그 유서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예. 대장동 사건으로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죠. 뭐 우리나라는 요즘 그 마피아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마피아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마피아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규는 누구를 협박하거나 누구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저 정도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합니다. 지난주부터 좀 특이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 광고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은 여류 화가이시죠. 김영화 화백입니다. 이분은 골프를 잘 쳐요. 이렇게 골프장에서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우측은 본인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골프장에 갈 때 이 김영화 화백은 스케치북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을 그려주고, 또 골프에서 뭐 이렇게 상 많이 주잖아요. 무슨 이글상, 버디상 이런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탈 상패가 아니라 이런 도자기 상패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그 그림도 그리고 이름도 써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자기 드라이버에 써주거나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화 화백의 골프 그림을 부탁하실 분은 여기 이 전화번호 02-597-6037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도끼비가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액으로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월 49,900원에 렌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는 이렇게 매트와 벽에와 그리고 안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달 말까지 구입을 하시면 보너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장 복대를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램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신 분이 잠도끼비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수면제 50알을 누군가 주었겠죠. 그렇다면 이거 마피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50알, 수면제 50알을 주면서 네가 그 사람이 좀 부탁을 하는데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안고 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마피아의 나라이다. 어떤 대통령이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글쎄요, 저는 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피아의 나라로 한국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김경재 방송으로 출근을 합니다. 김경재 방송에 가서 이상로의 뉴스 에세이 그리고 매일 책 한 권 깊은 인터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경재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있는 책은 이겁니다.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어제는 영국, 오늘은 그리스를 읽어드립니다. 한 권에 한 7, 8장이 있으니까 7개에서 8개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이 책을 한 권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1년에 약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방송도 많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